교수님 나이키 신발 좋아하십니까? 저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예, 그러세요? 네. 저도 이제 테니스를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어. 테니스화에서 가장 제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게 나이키고요. 어. 그리고 같은 그냥 일상 시간에 신고 있는 아마 지금 제 신발을 비출 수는 없겠지만 이 똑같은 운동화가 3켤레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만큼 나이키 신발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제가 이것도 수십 년 전에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스티브 잡스가 나이키 광고를 봐라. 나이키가 신발을 광고한 적이 있느냐? 안 그래요. 나이키 광고를 잘 보시면요. 스포츠맨십 혹은 스포츠맨, 스포츠 그 자체를 강조합니다. 네. 결국은 나이키는 신발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스포츠라는 영역을 강조하고 있고요. 스포츠라는 영역에서 압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발 하면 나이키가 아니라 스포츠 하면 나이키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어떤 표현이 많이 돌았냐면 한국에서는 신발을 팔지 않는 신발 기업. 네. 저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 온라인 쇼핑 하시잖아요. 네. 또 온라인 쇼핑할 때 애로사항이 뭐냐면 옷을 만약에 주문한다. 그러면 입어보고 사요? 아니면 배송 오면 그제서 입어봐요? 배송 오면 입어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이거는 사실 파트 2에 담겨 있는데 언택트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어요. 언택트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더 많은 비중의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럼 너도 나도 언택트인데 네. 언택트에서 또 중요한 게 기업들이 그냥 언택트로만 전환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택트 환경에 걸맞는 서비스, 언택트 환경에 그 하에서 더 경쟁력 있는 모델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의 전자상거래는 판매 후 경험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뭘로 바뀐다? 경험 후 판매로 바뀐다. 그런 면에서 이케아의 사례를 제가 들어드리기도 했어요. 파트 2에서. 네. 근데 저는 오늘은 나이키의 사례를 들어드리니까 나이키는 가장 대표적인 나이키 핏, 네.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서 신발을 신어보고 사세요. 그런 접근이에요. 신발을 팔지 않는다라는 뜻은 뭐냐면 신발을 제조하는 제조사이긴 하지만 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서비타이제이션이 또 파트 2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네. 서비타이제이션을 압도하고 있고요. 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전체 매출액에서 서비스 산업, 서비스 부가가치의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다. 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그런 기업. 그래서 저는 신발을 팔지 않는 신발 기업으로서 나이키를 강조하고 싶고요. 가장 앞서 있는 디지털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키가 NFT 가상 세계로도 진출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크립토킥스죠. 네. 이 브랜드. NFT 가상 세계로 이미 진출을 했고요. 21년 하반기입니다. 자체 NFT 가상 통화죠. 저스트 두잇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슬로건이죠. 또 나이키의 부메랑 로고 있죠. 네. 그리고 에어조던이라는 또 로고. 이런 대략 한 7개의 브랜드와 로고를 상표권을 또 출원을 하는 모습. 이런 과정. 또 크립토킥스 브랜드의 운동화는요.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이 NFT 기술을 활용해서 소유권을 추적하고 또 상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소유권 여부는요, 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관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 NFT의 활용이라는 거죠. 이 크립토킥스 브랜드 신발 같은 경우는요, 또 리셀 시장에서 한 켤레에 얼마에 판매되는지 아세요? 얼마에 팔면 1억 원이 넘게도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 슈테크라고 하죠. 신발 재테크. 네. 슈테크의 좀 열풍이기도 한데요. 네. 이런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나이키가 압도하는 모습을 보면 NFT 가상 세계로의 진출도 나이키가 가장 압도하고 있다. 앞서가고 있다. 또 21년 나이키가 이미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이죠. 로블록스 하고 이제 협업을 했고요. 가상 놀이 공간 나이키 랜드를 또 선보이기도 했죠. 이런 것들을 보면 가상 세계로의 전환, 이게 오늘날에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극단인 것 같은데요. 이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크립토킥스라는 브랜드를 이용해서 나이키가
이 영역을 또 압도하고 있는 모습. 기존의 어떤 신발 가게의 모습, 신발 제조사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키가 헬스케어 산업도 압도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나이키는요, 이제 신발을 만들어서 신발 파는 기업, 제조사가 아니다. 다양한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료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예요. 왜? 여러분, 헬스케어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웨어러블이거든요. 네. 실시간으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뭐를 걸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뭐 웨어러블 장비 하는 걸 저 싫어합니다. 네. 심지어 저 이 한 회사에서 이 스마트워치 선물로 준다고 했는데도 제가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나를 여기에 가둬놓냐 이거예요. 난 싫다.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마다 이제 선호가 있듯이 네.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선호에도 상관없이 반드시 착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발이죠. 네. 그러니까 운동화 깔창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뭘 해요?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해요. 심박동수, 운동량, 체온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이 사람의 위급 상황마저 진단해요. 그 위급 상황 시에는 이머전시 콜을 먼저 해주고요. 또 의료기관에게 콜을 해주고 또 패밀리, 가족 구성원들한테도 콜을 해줘요. 심지어는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나이키 핏과도 연동이 되죠. 실시간으로 나의 운동량을 체크할 수 있고요. 운동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얘가 운동 더해 알려주기도 합니다. 오늘 운동량 부족해요. 네. 그리고 이 바이오 빅데이터를 가지고요. 의료기관에게 전달해서 원격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디지털 경제에서는 그 경쟁력이 누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느냐예요. 근데 의료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서 강자로서 부상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바로 나이키라는 거죠. 결국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근데 이 시장을 압도하는 모습이 제가 지금까지 한마디도 신발의 브랜드가 예뻐요. 아니면 디자인이 예뻐요. 품질이 좋아.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디폴트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른 차원이 다른 경쟁력을 계속 재현하고 다른 판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그동안의 어떤 신발 가게의 기업들하고 차원이 다르죠. 이거는 비단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만 네.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이만큼까지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이키가 빅테크 기업으로의 여정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네. 또 어떤 행보들이 있을까요? 뭐 또 한 가지가 이 나이키 플러스 퓨얼 밴드죠. 이 퓨얼 밴드를 이용해서 퓨얼 밴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퓨얼 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요. IT 기술 당연히 접목한 거고요. 이 퓨얼 밴드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활동량을 측정할 수 있고요. 또 운동량이 부족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으로 운동 시간이 되었다. 지금 운동할 때가 됐습니다. 운동하세요. 알려주기도 합니다. 알람을 주기도 하죠. 또 나이키 플러스 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키 런 클럽도 있고요. 또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이 있어요. 전문 트레이너들이 다양한 운동 영상 같은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클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커뮤니티 멤버들과 실시간으로 그런 데이터를 공유해 줌으로써 나의 운동 상태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면서 매니지도 받을 수 있게 정말 최첨단에 가 있다. 이뿐은 아니에요. 나이키가 주창하고 있는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D2C예요. D2C는 Direct to Customers.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사한테 이거 제품 파세요라고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제품 만들고 내가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러 오세요. 우리 더군다나 나이키 핏이 있으니까 온라인 쇼핑임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서 운동화 신어보고 구매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 사이즈 암기하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사이즈 모르잖아요. 사이즈를 기억하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이걸 비춰보면 나이키 핏에서 최적의 사이즈를 얘가 재현해 주니까 그 사이즈를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면서 D2C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그러면 이 유통 서비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 정말 강조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 2022년 올해까지요. 이커머스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행보들을 보면 그동안에 어떤 운동화를 생산하는 스포츠 용품을 생산하는 그 기업들하고 차원이 다른 새로운 판을 만들고 그 판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초가속, 네.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속도의 경제가 온 것이다. 그 속도의 경제에 걸맞는 그런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나이키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흥미로운 내용은 책에 가득 담겨 있으니 많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